안녕하십니까. 단데라TV의 김재철입니다. 예. 그 소상공인 다 죽는다. 소상다죽. 소상공인 다 죽는다. 이런 제목으로 이 방송을 하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이게 소상공인이 또 다 죽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너무 또 겁나다는 거예요. 지금의 소상공인들이. 제가 특히 지방에 있는 우리가 그 뮤지컬 때문에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경상도다, 전라도다, 충청도다, 아니면 뭐 경기도다 이렇게 다녀보면 거기는 소상공인들의 속내가 이제 저녁에 그 편의점에 가든지 뭐 맥주를 한잔 하든지 시장에 재래시장이든지 그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봅니다. 제일 힘든 분이 그 편의점이나 이제 식당이나 편의점 하는 분들의 얘기가 너무 겁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최저임금 이제 생긴 이후에 최저임금이 최근 한 2년간 한 29% 올랐잖아요. 이 OECD 국가, 수십 개 국가 중에서 한 2년 만에 이렇게 2, 3년 만에 뭐 한 2년 만에 이렇게 최저임금이 29% 오른 나라는 전 세계의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단 하나뿐입니다. 예. 자살도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이렇게 임금이 오른 나라도 또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들이 더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그 근로자, 노동자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각과 을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시장이나 지방이나 어려운 현장에는 을과 을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이 을과 을의 싸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부가 만든 거죠. 최저임금에 소득주도 성장에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이래 놓으니까 이게 그거다가 걸핏하면 왜 이제 지방에 있는 소상공인 식당, 그 다음에 편의점, 커피숍, 펜션, 모텔, 그 수많은 그 중소기업 조그만 그 소상공인 근로자들이 특히 그거를 운영하는 분들이 그 직원들 1명, 2명 이렇게 이제 직원들을 쓰면서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이 최저임금 오른 다음에 최저임금을 못 맞춰주고 또 일주일간 쭉 일을 다 하면은 편의점 같은 경우도 하루는 주휴 수당을 또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 안 하고 쉬는데도 하루 임금을 주게 돼 있죠. 생각하면 참 좋은 거죠. 그런 그 생각이나 누가 그거를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매출이 오르고 이익이 오르고 해야 최저임금 준 다음에 그래도 그 주인도 그 종업원만큼은 임금이 나와야 되는데 예전에는 나왔죠. 근데 지금은 종업원보다 돈이 안 되는 종업원 임금보다 한 달 이익이 적은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예, 대한민국 자영업자 570만 가운데 물론 그 중에 1인 자영업자 혼자 사장인 분들이 70%인데 그거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수백만 그 조그만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 또 괜찮은데 그 임금을 왜 그 종업원들의 을과 을 싸움이 돼가지고 종업원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내보내느냐 하면은 우선은 그 최저임금 그 주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 조카다 뭐 사촌이다 아니면 이제 아내다 뭐 자식 딸이다 이렇게 이제 다 사위다 이렇게 이제 같이 일을 보게 되는데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최소한 고발당할 일은 없으니까 가족들이니까. 근데 식당이나 편의점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펜션이나 계속 불안한 거죠. 특히 지방에서는 이 법적인 이런 것 때문에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부른다. 요즘은 특히 그 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이런 데서 부르면 형사처벌까지 거기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심하게 하면 소문은 다 잘못하면 감옥 간다 이래 돼 있는 거죠. 예. 종업원 잘못 쓰다가 최저임금 못 주고 그게 그 체불되고 하면 감옥 간다 이러니까 전부 다 그냥 그게 뭐 잘못하면 감옥 가. 예. 사람 잘못 쓰고 그 임금 못 주고 잘못하면 감옥 간다. 이렇게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다 퍼져 있어요. 그거 다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내 아들, 내 딸, 내 집사람, 사위, 뭐 사촌, 팔촌 쓰면은 고발은 안 할 거다 이거죠. 노동청에다가. 실제로 당하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민심이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겁먹고서 고발당할까 봐 그냥 다 피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종업원을 더 안 쓰는 거죠. 불안하기만 하고. 오히려 이런 기회에 혜택을 보는 청은 외국인 근로자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습니다. 왜냐? 외국인 근로자도 이제 최저임금 적용을 하니까 사실 그 말레이시아다, 뭐 필리핀이다, 이런 그 스리랑카다, 여러 어려운 국가에서 베트남에다 온 분들은 여기에 최저임금을 적용을 해주면 너무 큰 돈이거든요. 우리 옛날에 그 베트남이나 사우디나 뭐 그 이라크다 이런 데 가서 건설 노무자들 돈 얼마나 많이 벌어왔습니까? 그죠? 그때 우리 못 살 때 GNP 뭐 달러 100불, 200불, 300불, 400불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몫 잡아왔다 그러죠. 그때는 그죠? 그런데 이분들로서는 너무나 큰 돈이거든요. 필리핀에, 그 다음에 스리랑카에, 이런 미얀마에 사는 생활비 이런 거에 비하면 정말 열심히 일하면 그냥 1년 일하면 그 본국에 돌아가서 작은 집 한 채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우리 국내 근로자들은 이게 더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차라리 나으니까. 예. 왜냐면 자기들로서는 돈을 많이 버니까. 고용주, 식당이다, 그 다음에 뭐 편의점이다, 펜션이다, 하다못해 김밥집이다, 뭐 떡볶이 가게집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쓰는 거죠. 최저임금을 주고도. 왜냐? 큰 말이 없이 열심히 해주고 큰 돈을 버니까 자기들도 즐겁게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오히려 젊은 세대나 우리나라 분들은 뭐 걸핏하면 또 신고해버리고 그래서 고용노동청에 불려가고 잘못하면 감옥 간다더라요. 이게 소문이 나 있는. 이 경제는 심리인데 그래서 이 바닥에 민심이나 바닥 경기가 을과 을의 싸움을 붙여놓은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죠.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다, 최저임금이다, 이런 게 다 주 52시간 근로제다 하는 게 생각은 좋은 생각이죠. 교과서적으로 마치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다 같이 10명이 100개를 생산하면은 10명이 10개씩 나누자는 건데 공산주의 사회주의자가 민주주의는 10명이 120개를 생산하는데 100개를 생산 못하고 50개밖에 생산 못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이나 옛날에 러시아나 중국이나 쿠바나 공산주의 국가가 다 망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 민주, 이게 시장 경제가 인류에게는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중국도 뒤돌아서서 덩샤오핑 이후에 그 너무나 좋아지고 러시아도 경제도 좋아지고 저기 있는 그 동독의 폴란드다 헝가리다 이게 다 좋아지고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그 정말 대단한 일을 해서 대한민국이 그냥 한강의 기적으로 그죠? 그냥 한 50년 만에 세계적인 이런 국가 지금 6.25 동란으로 따지면 70년 됐는데 세계적인 국가 OECD 국가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는데 갑자기 그 소득주도 성장이다 그 다음에 뭐 최저임금이다 하면서 이게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다 해서 맨날 그 요즘은 그 분배 그 다음에 평등 이런 가치만 가다 보니까 발전, 도전, 모험 이런 개념은 다 나쁜 가치로 예, 오래된 가치로 예, 옛날 사람들의 가치로 노인들이나 옛날 사람들이나 했던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도전, 모험, 그 다음에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그때 그 많은 생산을 했던 건데 지금은 도전, 끈기, 모험 이렇게 확장 그 다음에 이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게 없이 하려면 그럼 뭘 가지고 나눕니까? 있는 거 다 때려서 세금으로 뺏어서 이리 내라 저리 내라 몽땅 내게 해서 예? 심하게 하면 다 긁어서 그거 가지고 나눠주면 그럼 생선은 언제 합니까? 아니 고기를 바다에서 어부들에게도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서 고등어 잡는 법, 갈치 잡는 법, 상어 잡는 법을 가르쳐줘서 영원히 살게 만들어줘야지 고기 잡는 법은 안 가르쳐주고 고기만 어딨어 구에다가 퍼다 와서 그냥 쏙쏙 나눠주면 사람들은 누가 일하겠습니까? 밤에 앉아서 고기 나올 것만 기다리지 정갱어가 나오나 칼치가 나오나 하고 말이죠. 회는 왜 안 나오나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지금 경제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정말 죽을 맛입니다. 이 겁을 먹었다니까요. 특히 지역에서는 괴산이다, 뭐 옥천이다, 한평이다, 나주다, 상주다, 영주다, 저기 진주다, 사천이다, 거제다. 한번 좀 가보세요. 옛날에 그 세종대왕이나 정조대왕이나 이런 분들이 그 영조대왕이 이렇게 민간 탐험하잖아요. 미복도 입으시고 또 관리들 쫙 풀어서 암행의사도 풀고 지방과 서울을 다니면서 그래서 암행의사가 다 조사해서 왕에게 직접 보여줘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 그럼 고쳐야 된다 하고 또 고쳐 나가잖아요. 조사해 오는 사람도 없어. 예. 전부 다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예? 공무원 있네 하고 뭐 도청에 앉아서 시청에 앉아서 청와대에 앉아서 그것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은 누굴 믿고 삽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 좀 단디해서 좀 살게 해줍시다.